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진상규명은 하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권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바로 작년 9월 북한군이 사살한 그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은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아주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애절한 편지를 썼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이 피해자 가족을 설득시킬 만한 진상규명이나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쓴 편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Please listen to my little cry. 제 작은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이 5장짜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장은 국문이고 3장은 영어로 번역된 문장인데 Please listen to my little cry. 저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썼느냐? 작은 목소리가 문재인 정권에는 들리지 않는다, 무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 스스로 대한민국 국군이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이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작은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북을 했다. 물론 증명이 되지 않은 거죠. 월북을 할 리가 없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북을 했든 말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북한군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구조를 해가지고 육상으로 옮겨서 치료를 한 다음에 법을 어겼으면 재판에 넘기고 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살려면은 살고 싶으면 북한에 살도록 하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려주고 하는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 그게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바다에 띄워놓은 채로 몇 시간 동안 띄워놓은 채로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상부에서 사살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체가 흔적도 없을 정도로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더구나 동족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족을 말만 하면은 뭐 민족 앞세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동족에 대해서 그리고 표류해온 저항할 수 없는 무기도 갖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분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따라서 김정은을 편들고 김정은에게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사과 아니라 유감 표시한 걸 사과로 간주를 해가지고 감지덕지 해가지고 고마운 하교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이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학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당신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바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겠어 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취급을 받지 못한 치욕의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임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 한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 즉 배상 요구도 하지 않는다. 공동조사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고발도 하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에 서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대통령 무시해버리고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니까 미국 대통령에게라도 호소하겠다. 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결단입니다. 그건 결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걸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나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우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문재인 자칭 인권 변호사의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마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즉 어떤 사안에서 김정은이가 가해자인데 그 김정은을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에게 피살된 사람을 핍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그 국민이 화가 나서 외국에 호소한다. 이런 일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이 학생이 편지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팀이 아주 강력한 올스타급으로 짜여져 있고 특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날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 편에서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문재인 정권, 김정은 정권 민족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 민족의 혈맥을 잇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로 민족이라는 말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연설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남쪽이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자기는 그 밑에서 남쪽 지방만 관할하는 대통령이란 식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앞에 가서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3조 위반이죠.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다. 오히려 김정은을 맞춰보아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국가단체 수개를 국무위원장으로 올리고 자기는 남쪽 대통령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이런 해괴망측한 민족 반역적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 전체 톤이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혀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에서 당시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 굴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김일성 편에 선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겁도 없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학생의 행동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민족 반역 정권이고 민족 반역자가 아니냐 하는 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19세기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국민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민족으로 folk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국가보다 더 위에 놓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전체가 통일되어 가지고 민족 통일 국가를 지금 완성해야 할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족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와 진정한 민족주의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구별하는 기준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왜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지난 70년 동안 주로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동족을 죽였습니다. 이 세 인간이 죽인 동족 숫자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의 범가는 대학살을 동족을 상대로 자행한 자고, 그리고 그 동족을, 북한에 사는 우리 동족의 키를 남한 사람들보다 10cm나 짧게 만들어 가지고 또 평균 수명도 12년이나 더 짧게 만든 우리 민족을 열등화시킨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 민족 반역자와 손잡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남한의 지도자는 그 누구든지 민족 반역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사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하죠.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요구를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지 못하고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은 결국 대한민국과 민족 반역자의 대결 구도에서 민족 반역자 편에 서 있다 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그걸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존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적과 동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이군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지탄받을 겁니다. 그러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를 받고 잘했다고 박수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포기해버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존재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이 자위적 차원에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제대로 챙겨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치욕이 날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민족 반역적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력서에 아마 굵게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